Zeus on his feet again. Come on, Adam! Can't survive this! First time in his dominant run, Zeus has met a bot who simply won't back down. The crowd is going nuts! Zeus gives it everything he's got as we reach the last 15 seconds of round one! Zeus corners Adam, going double duty with the fist downtown. Only 5 seconds left as here comes that monster as Stinkfax right on the chin.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진로 직업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딱딱함이 느껴지나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 친구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은요, 기본적으로 IT가 중요합니다. IT 하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와 기술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정보의 생산, 응용, 관리에 관련한 모든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 기술을 ICT라고 해서요.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 정보와 기술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통신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중요해졌고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CT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CT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쇼핑의 룰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마트라든가 공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쇼핑을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요. 오프라인으로 가더라도 조금 더 간편해지거나 결제를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으로 한다거나 많은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줄었겠죠. 인력 자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물류 계통에서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알아서 물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거나 큰 무거운 짐도 사람이 할 때는 몇 개 못하겠지만 로봇이 할 경우에는 큰 짐도 빠른 시간 안에 옮긴다거나 배송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집도 많이 달라지죠. 집이 달라지는 거를 영상을 볼게요. Google Home seamlessly connects with popular smart devices so you can control your smart home with your voice. Set the right lighting. Okay, Google, turn on the nightlight. Use your voice to keep your cool. Okay, Google, turn the temperature down a bit. Lock the doors completely hands-free. Okay, Google, tell August to lock the doors. And with smart plugs, you can even start making your morning coffee from your bed. Okay, Google, turn on the coffee machine. Get more control of your smart home with commands like, Are the lights on in the bedroom? What's the temperature inside? Make it warmer. Turn on the baby monitor. Okay, Google, dim the lights. open the Home Control tab in the Google Home app to add compatible smart home devices. Then 네, 예전에 로봇 하면은 대형 로봇, 이렇게 기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집 안에서도 로봇 청소기라든가 스마트 홈 안에서 자잘한 이런 캐릭터 모양의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고정관념을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웨어러블 상품이라고 해서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는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함 속에 큰 대형의 이러한 로봇,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로봇만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염두에 두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인 자동차,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조종 없이,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이렇게 사람을 태워다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육류에서, 육상에서 다시 드론으로 갈아타서 이렇게 하늘을 날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무인 자동차 시스템 안에도 로봇이라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고요. 인공지능이 꼭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로봇이 다양화되고 많은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모양도 크기도 다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러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기술들로 인하여서 조금씩 변화해 온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이렇게 처음부터 종이를 뚝뚝뚝뚝뚝 이렇게 2D로 찍어내는 2D 프린터가 아니라 3차원으로 XYZ축으로 이렇게 입체를 프린트하는 프린팅이죠. 이러한 프린팅 기술로 인하여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델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에서도 나오죠. 이런 다양한 소재를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출력해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성과고요. 그래서 로봇은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을 깬다면 이렇게 요리하는 로봇, 매일 약을 챙겨주는 로봇, 그리고 강아지인데요. 털이 있어서 알레르기 때문에 못 키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좋겠죠. 강아지, 로봇, 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맞춰서, 약 시간에 맞춰서 로봇이 약을 챙겨주는 거죠. 이러한 작은 로봇들은 많은 기능이 안 들어가도 괜찮겠죠. 이렇게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단순 기능만 하는 로봇이 있고 또 생각하는 로봇도 있겠죠. 이러한 호텔 룸서비스 안내를 해주는 로봇, 식사를 보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로봇, 그리고 소믈리에보다 와인 맛을 더 잘 보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껍데기적인 그러한 로봇이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람과 같은,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고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하여서 로봇이 더 다양해지고 더 기능이 다채로워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이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이 학습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러한 기계한테 사람의 학습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를 학습하는, 기계를 학습시키고 공부시키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으로 인하여서 로봇은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로봇 공학하면 너무나 많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하나하나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컴퓨터 관련 대표 직업들에 대해서 알면 그 모든 것을 융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분야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야에는 많은 언어들을 익히고 그 언어들을 영어, 중국어처럼 파이썬이라든가 C언어라든가 C++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러한 랭귀지를 공부해서 그 공부로 인하여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계속적으로 해보는 거죠. 코딩이죠, 바로. 이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서버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을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보안 관련한 이런 엔지니어, 이러한 모든 것이 시스템 분야로 들어가고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기계학습을 시켰더라도 이 기계학습을 먼 곳에서 원격으로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또 이것도 힘들어요.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선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 정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도 맨날 구글링을 하죠. 그것처럼 로봇이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여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거나 또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보안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보 보안에 대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은 딱딱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C언어, 자바,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코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했어요.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공부를 하듯이 코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코딩은 왜 필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 시대에는 초연결, 초융합이 중요하죠.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의 기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굴러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은 이러한 맞물려서 굴러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 소프트웨어는 두뇌에 해당해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우리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우리 뇌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딩은 우리의 뇌에 해당해서 코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이 인공지능을 만나서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지닌 이러한 로봇이 개발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오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소비 습관, 사람의 이런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이러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래 직업을 갖더라도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창의적인 생각과 이러한 융합하는 기술, 그리고 남다른 이러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그만 로봇부터 큰 로봇까지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조그만 오조봇을 한번 볼게요. 이 오조봇은요, 쬐끔해가지고요. 인문학적인 소양과 이런 로봇을 이렇게 코딩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볼게요. Case of the missing Ozobot. On a spooky fall night, there was a scared, sad, and lonely lost Ozobot. How can I ever find my family? He thought as he scooted by a graveyard. I know, I will ask the people in that house, he said. So he turned right at the corner to go into the house. As he approached the door, it slowly opened by itself. Then he turned the staircase and turned right again. To an open door and saw a glimmering, shining, scary ghost. So he scooted as fast as he could down the stairs and out of the house and turned the opposite way to find his family. Or will he? To be continued. Dun, dun, dun. 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로봇과 이런 코딩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코딩은 미리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런 컬러를 인식해가지고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이렇게 턴을 하건 이러한 약속을 정해서 코딩과 스토리를 함께 융합한 이러한 인문학적인 로봇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실습을 할 건데요. 이런 로봇을 우리가 키트로 받을 수는 없고 해서 기본적인 전자부품을 활용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실습해서요. 메모리 IC에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설명드릴게요. 빵판이라고 불리는 브레드보드, 멜로디 IC,
1.5V, 1.5V, 3V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소켓, 악어 클립, 스피커까지 있으면 준비물은 다 있는 겁니다. 자, 브레드보드에 이제 선들을 다 꼽게 될 건데 요 가로로 보면 숫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숫자 기준으로 세로로 5개씩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C를 꽂을 건데 이 멜로디 IC는 위에서 보면요. 편편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편편한 부분을 나를 바라보게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 중간이 플러스, 맨 오른쪽이 스피커의 플러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로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스피커 플러스니까 가로끼리는 얘네들은 안 통해요, 전류가. 그래서 가로로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왼쪽에 마이너스를 꽂았으면 이 마이너스를 만약에 5번에 꽂았어요. 그럼 5번에 세로로 5개는 다 마이너스가 흐르겠죠. 이걸 이용해서 편한 데다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피커 연결을 해볼 건데 스피커에는 친절하게 쓰여져 있어요.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 그러면 플러스 먼저 연결해 볼게요. 아까 멜로디 IC에서 스피커 플러스가 맨 오른쪽이라 그랬죠? 그럼 맨 오른쪽 꽂혀져 있는 이 나머지 4개 구멍에 넣어도 같이 스피커 플러스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꽂아주면 됩니다. 잘 넣어주시고 그 다음 검정색 마이너스 멜로디 IC에서 마이너스는 맨 왼쪽이었죠. 그러면 그 줄에 해당하는 데다가 또 꽂아주면 됩니다. 다 넣었으면 그 다음 배터리를 연결해 줄 건데요. 배터리가 있어야 소리가 나니까 이 배터리 소켓에 배터리 2개를 넣어줍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써있죠. 아까 스피커랑 마찬가지로 밝은 색, 빨강색이 플러스고 어두운 색, 검정색이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집기가 힘드니까 이 피복이 벗겨져 있는 부분만 손으로 잡지 마시고 악어 소켓으로 집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아까 멜로디 IC에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중간이죠. 중간에 집어줍니다. 됐으면 그 다음 마이너스 검정색 벗겨져 있는 부분을 잡아주고 멜로디 IC의 맨 왼쪽을 악어 클립으로 또 잡아줍니다. 다 연결이 됐으면 이제 배터리 소켓 ON으로 한번 바꿔볼까요?